안녕하십니까. 찰리스리 투자입니다.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잔고 현황이 864520. 갱신은 아직 못했구나. 아까 8,700달러까지 좀 이렇게 돌파했었는데, 이게 한동안 비트코인이 알트들 폭락을 굉장히 막 주도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이전 영상에서 막 내내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데, 여기서 2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거의 뭐 한 몇 주야? 한 1주, 2주, 3주, 한 7주, 8주를 비트코인은 정작 이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막 그동안 막 알트 막 얼초만 막 마이너스 30%막 그 정도씩 막 빠지고, 막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오르는 신용만 하다가 내릴 때는 막 1%만 빠져도 막 3%, 4%씩 막 이렇게 빠지고, 그래가지고 징글징글 했었죠. 그래갖고 이 주간 동안 계속 그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알트들이 막 계속 해가지고 거의 뭐 매주마다 그 친구하고 막 이야기도 했지만, 그 뭐야, 매주 월요일마다 무슨 입장료 1,000달러씩 내고 막 코인 투자하는 거냐고 막 웃지 못할 막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때가 언제야? 그래. 12월 4일, 두 달하고 열흘 전에 이제 최고점 1,600만 원, 12,800달러 돌파했다가 계속 이렇게 잔고가 까이고, 뭐 주식 투자는 깨적깨적 벌기는 했는데 별 의미가 없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1월 말까지도 계속 이렇게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계속 이제 분산 투자 전법을 해가지고 한 10종목 이상씩 이렇게 들고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 분산 투자할 때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게 다 올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막 3배, 4배씩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코인이 있으니까 징글징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막 보면은 막 이렇게 다 이때 분산 투자 다 처분했을 때 기준으로 일부는 또 이렇게 들어가서 회복하고 다 이렇게 이번 차에 수익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600, 이거는 뭐 마이너스 3,700, 마이너스 497 해가지고 12,800달러에서 4,800달러까지 줄어드는 구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8,700달러까지 이제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얼추 지금 다시 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산 투자를 다 처분을 했던 거예요. 이때 언제더라? 이때쯤까지 이제 분산 투자를 처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인 투자를 해가지고 몰빵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락장일 때는 분산 투자를 하니까 분산 투자 종목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마진에서는 그것도 손해가 되더라고. 회심의 일격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분산 투자를 딱 처분하고 나니까 그랬던 거죠. 분산 투자를 처분하고 나니까 그때가 또 이제 하필 저점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비트가 오르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안 들어가는 종목들도 다 이제 올라 있는 형국이에요. 뭐 25% 올라 있고, 누나도 그렇게 아주 그때 한 마이너스 90%까지 까였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마이너스 90%, 100% 이렇게 잡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잔고를 뺐기 때문에 이제 집중 투자로 잔고를 빼느라고 이렇게 잡히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코인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USDT 전체 시장에서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이제 마이너스 찍는 거 뭐 그런 거는 이제 저점 하락, 그러니까 과락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들어가고 했고, 재미도 보고, 되도록이면 이 관심 종목 리스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이제 팔고 나온 가격을 이제 기억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상승률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한두 종목씩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들로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다시 거기서 이제 수익 깨적깨적 먹고 나오면 또 다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가장 안 오른 종목들 상대적으로 이전에 들어갔다가 가장 안 오른 종목들 들어갔다 수익을 보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노마드 정법, 그러니까 유목민 전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분산 투자, 팍슬 로마나 디바이드 컨커 방식으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칭기스칸 전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그거잖아요. 예전에 막 100점 대승했지만 그거잖아요. 한송 공략할 때 전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한송을 그냥 완전히 그냥 공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전장에 가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하듯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신종목산에서 계속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가면서 4,800달러에서 다시 8,000 지금 한 700달러까지 회복하는 웃지 못할 지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결과가 좋았죠. 해가지고 지난 3주 동안은 다시 이제 회복세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뭐 주식은 뭐 35만 원 벌고 15만 원 벌고 한 주당 그렇게 했고 이때 연휴 끼고 뭐 그랬지만은 코인은 꾸준하게 이렇게 100만 원 이상씩 다시 이제 버는 그 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 3주 동안에 그죠 340만 원 약간 넘게 이렇게 소득이 있던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요새 뭐 스캔코인 논란이 굉장히 뭐 또 무슨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속는 거냐면 이게 코인을 아직 상장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전망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상장을 못 해버리면 스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이 또 먹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취지는 어쨌든 간에 그죠. 만약에 상장을 하지 못하면 그 코인의 가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스킨 코인의 문제들이 뭐냐면 국내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애초에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 문을 두들긴 게 아니라 뭐 국내 거래소들에 상장을 해도 국내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을 해가지고 만약 그게 또 이렇게 시세가 폭락하거나 다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그냥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상장한 코인들은 해외까지 이렇게 다시 이제 그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바이낸스 안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전해요. 여기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데 어떤 점이 안전하냐면 물론 뭐 마진 투자하면 그만큼 또 리스크는 감당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안전하냐면 상패에 대한 부분 상패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식 투자보다 코인이 오히려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낸스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상패가 진행되긴 하거든요. 상패 코인들 뭐 거래량 없는 것들 뭐 그런 거 올라가지고 꾸준히 상패 코인들은 올라오지만 상패가 돼도 뭐 마이너스 한 15%에서 마이너스 20%, 뭐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40%, 뭐 그 정도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주식은 더러운 게 그거잖아요. 주식 투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종목이 갑자기 막 상폐되는 막 그런 경우인데 항상 그게 더러운 게 뭐냐면 먼저 일단 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거래 정지가 되다가 뭐 한 2년 2년 끌다가 또 회생한다고 하고 거기에 또 감자가 따라붙고 또 제3자 유증 뭐 이렇게 붙다 보면 가뜩이나 뭐 손실 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 거래 정지 속에서 갑자기 또 내 가치가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반토막 이하로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러다가 또 이렇게 거래가 결국은 이제 재개되는데 또 얼마 지나지 못해가지고 상태가 되면 정리매매로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뭐 시작하면 뭐 마이너스 막 93%막 그렇게 막 시작을 하니까 그게 역 같은 거죠. 한순간에 그냥 날리고 또 안 좋은 점이 막 이렇게 내가
집중 투자를 만약에 했는데 그 종목이 상폐돼가지고 막 2년씩 거래 정지 내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 거라고. 그냥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박 차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코인이 더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이 바이낸스에 한해서는 일단 안전한데 뭐 덱스 거래소 같은 데서 상폐되면 그건 답이 없는 거고, 상폐가 거기도 되긴 되나? 그냥 상폐가 된다기보단 그냥 잊혀지는, 그냥 묻혀가지고 잊혀지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런 중앙지층식 장부로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상폐가 되면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주식처럼 이렇게 막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마이너스 20%, 30%만 떨어지고 많은데, 그게 왜냐하면 코인은 그 코인이 바이낸스 말고도 여러 군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바이낸스에 상장될 정도면 이미 그 코인게꼬나 뭐 그런 거 코인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있죠. CMC인가 뭐 코인마켓캡 그런 데 보면 이미 막 수많은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혹은 막 국내 거래소까지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격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상태돼도 뭐 2등이나 뭐 3등 코인 거래소 뭐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세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냥 바이낸스에서 상폐된다는 의미로 코인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건 있지만, 근데 이런 코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 상폐를 아예 못하거나, 아예 상장을 못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거래다가 상폐가 돼버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국내 거래에서만 애초에 거래가 되다가 그것도 머지않아 또 이렇게 뭐 1년 동안 뭐 한 마이너스 90% 빠졌다가 결국은 이제 상표로 가버리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하고 싶다면 뭐 비상장한 코인 막 프라이빗 세일 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말 기담아 듣지 마시고, 애초에 그냥 바이낸스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USDT를 산 다음에 그냥 바이낸스 안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그래도 이제 세계 1위 거래소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식보다 오히려 저는 코인 투자가 좀 할만하다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주식에서는 별 수를 써도 안 돼. 왜냐하면 뭐 이렇게 차트만 보고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정보나 뭐 공시 뭐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때때로 그 정보나 공시조차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싶을 정도로 제때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보가 내부 정보가 도는데도 약간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좀 거래소가 좀 이렇게 기관들 외인들 봐주느라고 내보내야 될 공시를 계속 안 내보내고 있다는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래소가 좀 민영화된 다음에 그게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바가 있습니다. 이 투자 이야기 시리즈를 보면, 그죠? 여기 보다 보면 재생 목록 어디 보자. 투자 이야기가 어디 있나? 투자. 여기 투자 이야기 시리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식 이야기도 좀 다룬 바가 있는데, 주식은 저는 아무튼 좀 주식이 더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딱 보면 이제 투자 이야기 할 만한 거 많이 이제 뭐 덱스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는 방법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파봤죠. 페페 막 한참 그 막 붐 불고 그럴 때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덱스는 정말 서부의 무법자 뭐 그런 곳이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주식 투자 시즌 2 수익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누적 수익금 기준으로 이제 파고 있거든요. 여기 그 뭐야
한투 계좌 해가지고 여기 누적 이렇게 돈을 얼마 찾았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원금 잡고 이제 얼마 해가지고 갖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뭐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제 취합을 해본 거예요. 갖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 또 코인도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 마찬가지로 이제 취합을 해본 거죠. 여기 누적 순수익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꼬라먹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때쯤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복구를 어느 정도 하고 얼마나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고 이제 흑자 전환 했었고 해가지고 현재 막 이렇게 568만 원 정도 이제 누적 수익이 되는 거죠. 이제 596만 원 원금은 다시 한 1,600만 원 이상 회복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전고점을 장고가 돌파하게 될 때 한번 찾아볼 요량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은 굉장히 좀 잔잔하게 벌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주식 투자도 그냥 분산 투자 위주 방식으로 하거든요. 한 10종목, 20종목 꾸려가지고 그것만 그냥 내내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상패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해가지고 이게 쫙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순수익을 달려가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한데 지금 주식 투자는 지금 한계가 뭐냐면 내가 잔고가 200만 원 있을 때나 지금 한 500만 원 이상 투자금을 굴릴 때나 그렇게 이제 큰 잔고를 굴린다고 그게 꼭 뭐 200에서 400으로 잔고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뭐 2배 하루에 순수익을 더 얻는 건 아니에요. 약간 더 이렇게 자본이 많으면 좀 여유하게 뭐 하루 뭐 예전에 한 100만 원 있을 때는 하루 2, 3만 원 벌기가 열심히 해도 막 6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해도 2, 3만 원 벌까 말까였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죠. 뭐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이렇게 집중을 해도 뭐 한 3, 4만 원 뭐 혹은 4, 5만 원씩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보탬이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좀 이렇게 자금 활용을 좀 이렇게 완전히 잘 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목돈으로 갈 때는 좀 이렇게 이게 1,000만 원이 돼도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하루에 10만 원 이상 10만 원 버는 게 좀 빠듯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규제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2022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21년도 10월이었나? 아무튼 그리고 코인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다시 이제 순수익 전환을 해가지고 한때는 1,080만 원까지 순수익을 얻었다가 다시 이제 비트코인 행보기 하락기를 거치면서 이 정도까지 다시 이제 위험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가 얼마야? 했다가 다시 이제 560만 원으로 이렇게 복구를 한 현황인데, 이제 좀 그래프를 좀 도입해가지고 좀 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요량이 된 겁니다. 최저점이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벌었다가 이때까지 간 거죠. 190만 원, 180만 원. 이때는 2023년 6월이니까 아니고 이때 이제 12월 4일이었나? 최고점 지금 코인 누적 수익 1,080만 원 찍다가 77만 원까지 순수익이 쫄아들었어. 이때 갖고 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뭐 다시 원금 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칭기스칸 전법으로 갈아타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샤바샤 568만 원까지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3주 동안 뭐 340 이 정도 벌고 있는데 저는 뭐 만족합니다. 그 노가다 하면은 예전에 그렇다고 뭐 한 달에 한 200 벌면 그냥 200까지 본 적도 별로 없었지. 예전에 뭐 안전관리 한다고 해가지고 몇 달 그 출퇴근했을 때 빼고는 오토바이 타고 막 왕복 32km씩 출퇴근했을 때 빼고는 그랬죠. 네, 뭐 오랜만에 그 지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요새 또 그렇게 뭐 건설 경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부동산 뭐 그런 뉴스도 많이 들리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났었냐? 네, 뭐 일하고 있었어요? 네. 빨리 일하고 있었다. 요새 뭐 일은 많아? 아니? 그래요? 뭐 일주일에 며칠 나왔는데? 어? 일주일에 며칠 나왔는데? 이번 주 계속 나왔어. 방금? 아니, 2학달에는 1월달에 일이 있냐, 없지? 대박 맞았다고? 1월달에 한 10일 정도 한 것 같더라. 1월 달에? 2월 달에는? 전자카드를 접속하거나 2월 달에는 어때? 2월달에 며칠을 했냐, 이제 2월달에 뭐 한 3일인가 한 것 같은데. 지금 14일 중에 3일 한 거예요? 아니, 한 5일 됐겠다, 5일. 명절 끼었었잖아.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했지. 뭐야? 뭐 식사하시고 싶으면 제가 한 끼 사드릴게. 진짜는 몸이 좀 안 좋아갖고. 그래요? 많이 안 좋아? 그래갖고 내가 요즘 밥 안 따요, 좀 내가. 아까 그냥 문득 똥을 보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내내 나가도 저번 달에 한 열흘 일하고 이번 달에 한 5일 일했다. 뭐 이제 14일이니까 이제 얼추 보름 지나가지만 뭐 그럽니다. 제가 일했을 때는 그러니까 방금 통화한 분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100 정도만 벌어도 만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이제 몸 축나도록 뭐 이렇게 한 3, 4일씩 막 이렇게 안 쉬고 일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 일하면 한 이틀 쉬고 뭐 하루 일하면 이틀 쉬고 혹은 하루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해가지고 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부업이 중요했죠. 그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상성이 좀 맞기도 했고 짬짬이가 맞기도 했고 하고 일을 너무 이렇게 육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 머리에 생각 자체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생각하기 싫고 그냥 들어누워서 잠자고 싶고 그냥 내내 그냥 피로가 몰려가지고 뭐 블로그 글을 쓸 때도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빠릿빠릿 돌아가지 않는 막 그런 느낌이 있던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투자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00 정도만 벌 수 있어도 저는 그냥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쿠팡 논란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가혹한 환경이니 뭐니 하는데 휴대전화 금지 부당. 근데 뭐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를 받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거 뭐 택배 어디 센터를 가든지 왜냐하면 이런 데는 그거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식으로 딱딱딱딱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또 좀 막 전화 받고 막 통화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근무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만약에 이제 통화하게 되면 일이 다 밀려버리는 막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전화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뭐 감수를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그게 뭐 잘못됐다 맞다 뭐 이렇게 부당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현장 중에서도 뭐 그런 데는 많거든요. 뭐 이렇게 뭐 어디야 원자력 발전소나 뭐 그런 데 가끔 이렇게 가가지고 일하다 보면 또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사유로 이렇게 뭐 이렇게 휴대전화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팡이 요새 보면은 뭐 심야조 해가지고 뭐 인센티브 해가지고 340만 원 받는다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 5일 일하는 그러니까 주 5일 일하고 뭐 2일 정도는 이렇게 쉬는 조건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장 반장 그 정도? 월급. 그 정도는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장 반장 대신에 월화수목금토 막 이렇게 주 6일씩 혹은 뭐 주 7일까지도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뭐 주 6일 기준으로도 한 이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 갖고 어지간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노가다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뭐 그래도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 다른 뭐 택배 물류 상하차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는 뭐 편한 편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좋았던 곳에서 일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기 센터마다 차이가 크지만 비교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물류센터에서 저도 뭐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막 이렇게 노가다 하면서도 막 이렇게 트럭에 막 짐 싣고 막 그런 거 택배 상하차 뭐 그런 거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 강도가 굉장해요. 그래갖고 제 주변 사람들 막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막 트럭에 막 물류 상하차 그거 하는 거 진짜 이거 완전 헬스거든. 어떻게 보면 그게 무게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막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자기 몸에 비해서 그 일이 되는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헬스는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좀 이렇게 자기 한계를 넘어서 처음에 일을 하면 파워업을 좀 펌핑을 해줘야 되는 막 그런 정도의 노동 강도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 좀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다 그냥 노가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물류센터 일이 훨씬 힘들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도 옛날에는 막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옛날 같으면 막 소시적만 해도 막 시멘트 같은 거 막 시키면 막 한 50호대? 그러니까 막 2톤 가까이 막 시키면 그것을 그 막 용달차가 막 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막 시멘트를 용달차 위에 올라가고 던져. 그럼 40kg 시멘트를 또 그 한 1m 거리에서 받으면 또 이렇게 난 또 그걸 또 옆에 사람한테 던지고 그러면 막 파레트에 쌓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한 20분 동안 막 땀을 삘삘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막 순식간에 2톤 막 그렇게 적재하게 되죠. 옛날에는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막 한 밀레니엄 시대 뭐 그럴 때만 해도 막 그런 시기로 돌아갔었는데 요새는 많이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바뀌고 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일을 시키면 또 이렇게 페이 조건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게차 한번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부르면 한 3만 원 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이렇게 지게차가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파레트로 떠가지고 그냥 원하는 장소에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기나 구루마를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 편한 날에는 그냥 진짜 빗자루질이나 살살 하면서 그냥 소풍 나오듯이 이렇게 막 일을 할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좀 재밌는 일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조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 쿠팡 같은데 보면 이제 여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벨트 딱 돌아가면 이렇게 상품 들어오면 뭐 이렇게 뭐 스티커 붙이고 혹은 뭐 이렇게 배송 스티커 붙이거나 뭐 이렇게 찍고 뭐 그런 거 하나 봐요. 남자들은 택배 상하차 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조건이 보면은 약간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260, 뭐 280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잔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다 보면 뭐 이런 뭐 물류센터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공장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거 한 여성 인력 속에서나 뭐 그런 데 가보는 것도 블로그에서 했던 이야기인지 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화기감시나 현장 화기감시나 그런 쪽으로 한번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아줌마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뭐 저보다 한 10살, 한 20살 많은 아줌마들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뭐 50대, 60대 많이 하죠. 화기감시. 하고 하는데, 가끔은 막 그 아줌마의 막 딸, 뭐 한 20살짜리 딸 와가지고 막 이렇게, 현장 경험 시킨다고, 삶의 체험 시킨다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말에 일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좀 이렇게 젊은 아주머니들 가끔씩 나와요. 막 한 40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뭐 그분들이 못 사는 건 아니야. 다 아파트에 살고 뭐 하는데 또 그 와중에는 또 이렇게 성격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그냥 우울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하고 노가리까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야 좀 기지개를 필 수 있으니까 그런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어떨 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남자 기공하는 일들보다 오히려 돈을 더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00에서 600씩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쿠팡 여기, 뭐 얘기하면 한 300 뭐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맞으면 그러냐면은, 뭐 그런 거 있죠. 화기감시로 빠졌는데 대기업 뭐 이렇게 뭐, 삼성이나 SK 뭐 반도체 공장 뭐 그런 데 가다 보면 화기감시는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데일수록 이제 뭐 고소차 하나 뭐 혹은 뭐 이렇게 주변에 막 용접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고소차는 내내 의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교통통제 하는 거고 하는데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사실 일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작업자들만 있으면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에 이제 뭐 후진해 오는 뭐 차를 못 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오간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통제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환기를 시켜주는 게 이제 역할이죠. 갖고 막 혹시나 용접불꽃 같은 게 막 이렇게 튀기면 뭐 거적 같은 걸로 좀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제 덮어주고 하는데 사실상은 거의 뭐 그냥 서 있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사실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잘 빠지면 이제 야간까지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뭐 한 8시 시작해가지고 5시에 한 대가리 끝나고 저녁 먹고 또 한 6시부터 한 10시까지 하면 2대가리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루 단가가 한 12만 원 그렇게 책정되는데 2대가리 뛰면 24만 원 그렇게 갖고 한 달 하게 되면 막 한 650.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 보니까 뭐 안 쉬고 내내 그렇게 막 일을 했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만났던 그 하계감시 아줌마도 그렇게 와가지고 해가지고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벌어요. 진짜 웬만한 그 남자들보다 더 벌고 뭐 대신에 이제 뭐 기숙사나 뭐 하루 세끼 먹을 거는 다 제공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뭐 그런 조건도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지방 출장을 갈 수가 있고 뭐 타지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 뭐 그러니까 자녀들 다 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최소한 뭐 이제 대학 가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혹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혼한 경우, 이혼해가지고 따로 이제 남편이 없고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딱히 어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모집을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 구해주면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또 소개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여성 직업 속에서 여성분들은 여성 직업 속에서 이제 들러가지고 클라이언트 하다 보면 아무튼 좀 이렇게 화기감시 쪽은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현장.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주변 화기감시 아주머니들 이제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인맥 좀 터가지고 뭐 또 이렇게 또 일 들어오게 되면 또
겸사겸사 이제 끼워가지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벌이가 나쁘지 않다. 500에서 600 이상. 남자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30일 내내 막 이렇게 삽질하고 막 그래도 그렇게 벌기가 힘들거든요. 요새 기준으로 보면 하루도 안 쉬고 한 1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30일 일한다고 하면 한 430 정도 벌겠다. 갖고 쿠팡 조건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주 5일 조건에 340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 2019년도에 좀 안전관리 되게 좀 들어갔었는데 별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책 삼아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안전 체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때 250에서 뭐 4대 보험 띄고 뭐 25만 원 막 이렇게 띄고 통장에 막상 들어오는 돈이 그 정도라고요. 225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더라? 주 처음에는 주 5일씩 일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 6일씩 일하고 심지어는 강복절에도 그냥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갖고 강복절에 일도 안 하는데 왜 나오라고 하냐니까 또 이렇게 관리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사무일도 보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갖고 돈 쳐주냐 하니까 또 무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주말에 뭐 토요일 날 나와도 그것도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항목 자체에 그런 부분이 별로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주 5일씩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주 6일씩 일하고 이제 일요일만 쉬는데 그렇더라고. 뭐 한 달에 한 27일 일했는데 225만 원 버니까 그러니까 화기감시보다 그러니까 아줌마들 주간 일하는 것보다 돈이 적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적은 게 아니라 편의점 최저 시급도 나올까 말까 막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달 일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싶어서 일했던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 3번인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억지로 한 거였는데 또 그거 한번 오가는데 하루에 왕복 32km씩 그러니까 이틀마다 오토바이에 기름을 4,000원씩 채우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마다 이렇게 기름이 앵꾸 나가지고 채워줘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름값만 해도 한 10만 원 얼추 나왔을래나?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거죠, 한 달에. 뭐 기름값은 기름값인데 뭐 그건 별거 아닌데 또 막 비 오는 날 막 그런 날에도 이거 역 같은 거야. 막 그러니까 막 태풍 오는데 막 우비 입고 고글까지 끼고 막 비 맞으면서 막 16km 가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이 그거보다는 잘 벌었는데 뭐 부탁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한 개도 없고 그때 깨달았죠. 그래갖고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또 일하러 갔는데 또 분위기상 또 휩쓸리다 보면 막 이것저것 막 따져 물어보기 번거롭고 막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다 보면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는 것들을 나중에 보다 보면 다 자기한테 다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좀 이렇게 근무자한테 좋은 방식으로는 적용을 안 해주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다. 뭐 그랬던 거죠. 뭐 일 자체는 뭐 재미도 있고 뭐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다 했는데 가끔씩 이제 좀 노가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벌이 제가 그러니까 왜 이 정도만 벌어도 만족하는지 뭐 유튜브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투자하면 막 까오가 있는데 뭐 그래도 막 한 달 뭐 1,000원 벌어야지 뭐 2,000원 벌어야지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채널들이 또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만, 그냥 투자 자체도 하나의 그냥 잡으로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3주간 340, 나쁘지 않다. 주식가. 요새 주식은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주식만 할 때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가급적이면 그냥 딴짓 안 하고 내내 이렇게 주식 매매 창만 돌려보면서 전집중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좀 코인도 하다 보는데 새벽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내내 이렇게 보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8시 40분부터 한 9시 한 40분까지 1시간, 초반 1시간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니까 1시간 정도 보고 한 10시 한 10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 잔 다음에 또 막판 1시간 또 봐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낮잠 잘 수 있으면 좀 자주고 오늘 뭐 또 장보기 왕창왕창 장보기 하고 장을 한 13만 원치 마트 두 군데 오토바이 타고 장보기 하고 또 쉴 때는 좀 쉬다가 또 이제 새벽장 뭐 한 새벽 2, 3시 막 그럴 때까지는 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중간중간 낮잠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 처음 이제 코인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6시간 반을 일단 주식을 지켜보면서 코인 투자 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오후에 한 2, 3시간 자고 또 했는데 그래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그것도 좀 피곤하다 싶어가지고 좀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인 투자가 그렇죠. 코인 100만 원 벌 때 한 주에 35만 원 벌고 115만 원 벌 때 8만 원 벌고 88만 원 할 때 15만 원 벌고 만약에 좀 이렇게 6시간 반 동안 내내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면은 좀 더 벌 수 있을 여진이 있어요. 뭐 이게 3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벌 수 있고 주간 수익이 뭐 이거 뭐 보합 정도 될 수 있고 15만 원이 아니라 뭐 한 20만 원 넘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비슷한 금액으로 굴려도 코인 쪽이 좀 이렇게 하루하루 수익금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었는데 코인 소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한번 나다 보면 막 주문만 막 2, 3시간 막 쉬지도 않고 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한가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책을 소리 안 날 때는 또 한동안 내내 책을 소리 안 나고 한 번 터질 때는 뭐 이렇게 나고 아무래도 이제 한 종목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좀 이렇게 지그재그 매매 대응으로 하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좀 이렇게 괜찮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던 익숙한 종목들이 관종이기 때문에 다 이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 수익 보고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종목이 이제 단기로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되사가지고 매매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좀 시간 좀 걸리겠다 싶으면 또 여기서 한 20종목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등락이 이제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찍는 걸 이렇게 기존 팔고 나온 가격에서 마이너스 찍는 걸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을 때는 뭐 이렇게 0.5%나 뭐 1% 오른 것들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타겟으로 다시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마진 배율이 이게 뭐 $500 넣을 때는 $500 정도 넣으면은 막 이게 한 제대로 한 이게 계속 변동이 되는데 이때는 한 4배, 5배까지 막 잘 적용이 되다가 지금 한 번에 막 이렇게 $8,800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배율이 그만큼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코인마다 그게 있거든요. 여기 어디 뭐 메뉴 참가하다 보면 코인의 어떤 거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몇백 달러까지는 뭐 5배 적용하는데 또 그 이상 몇백 달러까지는 제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금 제 등급이 VIP인가? VIP 안 됐나? 등급에 따라서 가장 이제 다시 이제 기본 등급인가? 등급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해당 코인에 대해서 마진을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좀 큰 투자금을 할 때는 마진이 굉장히 좀 적어진다. 마진 양이. 그게 뭐 10만 달러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8천 몇천 달러만 돼도 이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 몇백 달러씩 할 때에 그 막 5배까지 지원하던 거에 비하면 약간 보수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율 조정하는 거 그때 어디에서 메뉴 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거 한참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등급이 여기 나오나? 등급 한 단계 상향돼가지고 수수료 좀 이렇게 절약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등급이 내려가가지고 다시 장구가 이제 녹화하는 동안 갱신을 했죠. 881493 해가지고 어디 보자. 11783520 가지고 오늘 코인 수익금은 75만 6천원. 오늘 한 13만원 정도 마트 두 군데 가면서 장을 봤는데 희한하게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마트 가고 좀 이렇게 장 보고 이렇게 돈을 좀 쓰고 오면 희한하게 그럴 때 코인이 또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돈이란 걸 자꾸 써줘야지 수익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막 그 마트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그 코인이 250%인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벌기도 했었고 막 좀 하는데 약간씩 이렇게 써줄 생각도 하고 좀 이렇게 돈을 찾아줄 생각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1020만 원에서 원금 596만 원 찾으면은 이게 반토막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예전 그 12,800달러 좀 이렇게 돌파하는 걸로 보고 그때 되면 좀 한번 찾아볼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냥 돈을 찾지 않고 이 언드에서 USDT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USDT 지금 연율이 어느 정도야?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예 안 나오는 거구나. 그때 봤을 때 막 10% 막 그렇게 됐잖아요. 막 14%, 뭐 10에서 14%. 그래갖고 어지간하면 우리나라 지금 CMA 뭐 소액 200만 네이버 같은 경우 200만 원 미만일 경우 많이 쳐주는 게 4% 연율 4%인데 그 편이 낫긴 한데 그냥 차라리 돈을 찾지 않고 이 바이낸스 내에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 USDT로 가지고 있는 게 낫긴 한데 한번 좀 정산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투자금 자체를 좀 이렇게 다시 이제 현실 머니로 찾고 깔끔하게 이제 수익금만으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좀 이렇게 이 창을 만들어 본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돈 원금은 한번 찾아볼 요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굳이 이제 국내 CMA 계좌로 이렇게 돈을 넣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USDT로 보유를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연율로 수익을 얻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막 지금 투자하는 게 많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다시 이제 그 돈을 찾아가지고 물타기를 뭐 도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갖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 요량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49분이 지나버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이렇게 녹화하는 와중에도 좀 이렇게 많이 팔렸구나. 어디 보자. 이게 일봉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오늘은 좀 비트가 드디어 5만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알트들이 좀 이렇게 더 팍 올라주면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계속 비트가 오를수록 얘가 폭락하게 되면,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때에 대한 공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알트들 보면. 오히려 그래가지고 비트보다도 못 오르는 알트들도 꽤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비트 10배 마진으로 그때 팔지 않고 만약에 몰빵을 했으면 지금 훨씬 많은 수익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도 얼추 그러니까 4,800에서 8,800이면 얼추 이제 100% 복구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이제 만족해야죠. 해가지고 일단은 아까 183에 샀는데 지금 1838 얼마 오르진 않았구나. 2200씩 분산 주문을 했었는데 이거 깜빡하고 이걸 했네. 19 이건 종목 들어갈 때마다 18을 팔았네. 바보같이. 그죠? 일단 비중 한 70% 이 정도 산 다음에 단기 고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통밥 재본 다음에 이제 뭐 25가씩 해가지고 원래 25가죠. 했는데 이 폭이 500 정도 폭 나오니까 25가로 나누면 25개 호가 정도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갖고 막 아까 5만 개 정도를 20으로 나눠보니까 뭐 2200개 정도씩 나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마다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갖고 잔여 매수는 혹시나 떨어질 경우를 위해 갖고 잔여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최고점 아까 25가 단위지만 그때 얼추 단위가 484달러니까 뭐 240달러가 10호가 단위로 내면 240달러가 반절인데 대충 한 거기서 이제 한 230 밑에는 또 200달러 좀 그 정도니까 해가지고 230달러 정도 잡아주고 이제 중간중간 비노가 같은 거 주문 내주고 이런 거 호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1768 이런 한호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노가들이 있으면 결국은 한호가 빠질 거 두호가가 빠져버린, 만약에 하락으로 이제 전환되게 될 때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두호가가 빠져버려가지고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10호가 사이에서 이런 호가 주문을 이제 한 개를 냈다 하면은 아까 230씩 기준을 잡았으니까 230 정도였죠. 기준은 240이 아니라 230 하고 이런 비노가가 한 개 있으면 이제 10호가 중에서 225 두 개 있으면 다시 이제 거기 채워주고 220달러 뭐 그 정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노가 채워주면서 또 이제 10호가 단위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뭉텅이 매수하면서 지그재그 매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짜야지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죠. 해가지고 오늘은 올 불장 해가지고 오랜만에 지금 이것저것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투자 노트를 남깁니다. 아무튼 다들 이제 불장이고 비트코인 뭐 사람들 많이 지금 뭐 계속 이제 불장이니까 집중을 하고 있겠죠. 굉장히 이제 팟하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불장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기존에 이제 전고점인 12,800달러 잔고를 다시 회복하는 거에 일단 목표를 넣어보고,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이것만 들고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떨어지면 또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때 이런 기간을 기다리는 게 이게 얼추 또
한 달은 넘고 한 2달 혹은 한 달 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뭐 그냥 수입 없이 혹은 약간 손실 본 채 막 40일, 50일을 이렇게 전원업으로 하면서 보낸다는 게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분산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 넣어두고 그냥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면 메리트가 있는데 마진 10배까지 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죠. 그래갖고 좀 집중 투자만으로 비트코인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뭐 한 $1,000 정도면 모르겠지만 지금 한 $8,000 규모에서는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투자 가용금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고 뭐 통장에도 한 몇백만 원 정도 비축되어가지고 생활비는 지금 현재는 일절 투자금 건들지 않고 생활비는 그냥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뽑아 쓰면서 이제 존버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다들 이제 뭐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죠. 알트들도 한번 크게 유동을 쳐야 되는데 아직 갱신을 못했고 알파카 일봉상으로는 오늘 좀 양봉이 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은 지금 스팟 계좌 주문 없는 계좌로 봐가지고 깔끔해졌는데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한번 팟하고 치고 올라갈 때가 됐는데 얘는 박스권이거든요. 박스를 잘 타기 때문에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좀 어정쩡하네요. 했는데 그냥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너무 지금 다른 종목들 반등한 정도에 비해서도 너무 안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기존 대비로도 아까 이게 제일 낮았었죠. 알파카 뭐 한 1% 할 때 들어갔었으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마이너스 0.49% 손실분 현황.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이제 이번 차 장구 조회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투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엑셀을 짜는 거죠. 현재는 마이너스 0.36% 손실 중 이건 뭐 마진 다 포함해 가지고 잔고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9 정도 지금 현재는 손실 중 아까 183 정도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조금 이렇게 사면서 크게 오를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 종목에서 이제 또 수익을 봐야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미약하게 이제 본전 이상 먹고 나와가지고 뭐 아무튼 현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상 다들 코인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며 뭐 주식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며 오랜만에 투자 노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리프리 채널이었습니다.